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신승용 대표 함께 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증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 증시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을 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통할까? 그렇죠. 네, 혼란스럽죠. 어떻게 보세요? 네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이 그것도 상당히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와서 시장 안정의 기미를 보이는 듯 하지만 결국은 이에 대해서 시장은 또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현실화가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시장은 변동성 국면에 빠져들게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도돌이표 양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최근에 가장 큰 어떤 시장 내 이슈를 주었던 부분들 두 가지를 꼽아본다라면 미국 FOMC의 전격적인 50bp 금리 인하가 그 한 가지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엊그저께였죠. 급여세 인하안. 급여세 인하안이 시장 내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그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내 FOMC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인하도 마찬가지. 이런 두 가지가 전부 다 실효성과 현실화 가능성에 다소간 지금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시장, 최소한 안전판의 역할은 했지만 시장을 다시금 반등의 양상으로 투자 심리를 안정화시키기에는 다소간 좀 역부족이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 분명히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실효성과 기대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과연 투자 심리의 향방, 투자 심리의 방향성은 어떤 쪽을 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내일이죠. 오늘이죠. 오늘 저녁, 오늘 오후 이제 그 22 통화정책 회의가 FOMC 이후에 바로 이제 열리게 되고 이 부분은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 G7 중앙은행 그리고 재정당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공조가 약속된 이후 과연 미국에서는 전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지만 유로존은 다소간 미적지근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과연 정책 공조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투자자들로부터의 신뢰를 확인해 나가는 그런 매우 중요한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국들의 그 통화 관련 회의 일정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참조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12일 오늘입니다. 22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16일에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17일, 18일 양일간 3월 미국의 정기 FOMC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20날이 되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결정 일이 지금 현재 대기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26일과 27일 양일간 EU 정상회담이 진행 예정. 특히나 지금 현재 WHO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실질적으로 미국보다는 지금 현재 아시아권보다는 그리고 상당 부분 유로존의 위기감이 상당 부분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22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EU 정상회담 과연 어떤 그림들이 어떤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그림들이 나올지 시장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22 통화정책회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오늘 좀 22 통화정책회의 스스로도 아마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미리 좀 얘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유로존의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대책 검토를 요청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22는 최근에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우선해서
지금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그런 입장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현재 그들의 기준금리가 이미 마이너스고, 따라서 전폭적인 금리의 인하 쪽보다는 아마도 예금금리를 10bp 정도 수준에서 인하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 이 부분은 오히려 시장 내 다소간 실망감으로 다가올 여지도 분명히 남겨놓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부각된 트럼프의 그 급여세 인하, 실질적으로 기존의 12.4%에서 0%로 급여세를 올 연말까지 0으로 먼저 만들겠다라는 그런 부분. 실제로 급여세 세입 규모가 1.2조 달러라면 그들의 재정 적자 확대 폭은 1조 달러가 더 늘어나서 2조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2조 달러가 얼마냐면요, 우리나라의 1년 GDP가 1.7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의 1년 GDP, 국민 총생산을 넘어서는 그런 금액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작용시키는 건 상당 부분 좋지만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하게 됐을 때는 그 부분이 실망감으로 바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우려감이 오히려 더 시장을 낭망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 어찌 보면 투자 심리 진행 경로를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크게 뭐 한 4단계 정도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 지금 현재의 단계는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경기 부양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소위 말하는 공조에 대한 확인과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지는 그런 상황. 여기서 다소간의 좀 변동성 양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상황들, 지금 앞으로부터는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사실상 계속해서 시장 내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밤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격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나왔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좀 생각해 보시면서 생산의 밸류체인과 소비의 밸류체인에 관련된 후폭풍, 다시 말하면 수치화되어지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동성의 재부각 가능성도 우리가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전체적인 조금 좀 보수적인 관점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정책으로 어려운 부분을 좀 메워줄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단 기대감으로 올렸어도 그게 정말 실현화되는지 이게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네네. 거기까지 시장은 좀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대폭락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급락했습니다. 네네. 사우디 쪽에서는 증산을 좀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는 이제 양보를 못하겠다 네네. 이런 의중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여기에 예. 그 아랍에미레이트까지 가세를 했죠. 그러면 결국 이제 시장에서 예. 가장 우려했었던 각자 도생이 사실상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유가가 더 떨어질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있는 네네.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틀 연속 급락을 했다가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가 다시금 급하락하는 그런 모습.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 말 그대로 변동성의 장세, 롤러코스터의 국제 유가의 양상. 근데 여기 열쇠를 진 국가는 분명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그리고 또 한켠에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옆에는 또 이란이라는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 물고 물리는 그런, 실질적으로 국제유가 전쟁은 지금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의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4개 국가가 물고 물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감산 합의 불발, 이 부분이 촉발자가 됐죠.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국제 유가를 이제 그러니까 유가도 낮게 공급을 하고 증산도 하겠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장 내에 발표를 하면서, 그리고 현실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국제 유가의 급락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오히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조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오히려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더 나서서 지금 현재 국제 유가의 하락 부분을
부추겨가고 있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1200만 배럴에서 1300만 배럴로 지난 2월 달에는요 950만 배럴 규모의 생산을 했었던 그런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1200만 배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1300만 배럴까지 올리겠다. 근데 지금 화면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우디에 지금 1250만 배럴, 1300만 배럴. 그에 반면에 러시아의 생산 캐파는 1150만 배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글로벌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이요 하루에 약 1억 배럴 정도 됩니다. 1억 배럴 중에 사우디가 1250만 배럴, 러시아가 1150만 배럴,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가 400만 배럴을 차지하고 있다. 각각 최소한 20%에서 30% 이상 증산을 하게 되니까 국제 유가의 하락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여기에 러시아가 지금 현재 감산을 안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셰일 생산 기업들의 어떤 그 조금 좀 폭망을 퇴출을 원하고 있는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국제 유가가 40달러, 50달러에 안정이 되면 거꾸로 미국에 속해 있는 셰일 기업들의 수익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지금 이 기회에 오히려 셰일 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려는 그런 러시아의 속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 여기에 사우디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역시 셰일 오일의 대폭적인 생산 증가는 그들에게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증산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미국 셰일 오일 기업들의 퇴출이 사우디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마찬가지, 두 쪽 다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국제 유가의 하락은 다소간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우디와 러시아가 개별 협상 가능성은 상당히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차기 정례회의 6월 10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차기 정례회에서 감산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 5월 달 정도 되어야 서로 간에 얘기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들은 현재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기에 지난밤 얘기가 나왔었죠. 아랍에미레이트까지 가세를 하면서 오펙 국가들의 각자 도생,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었더라. 근데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 내 셰일가스의 도산 내지는 퇴출이 셰일가스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상당 부분 금융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국제 유가의 하락은 셰일가스 기업들의 디폴트를 유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셰일가스 기업들의 디폴트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고스란히 금융권의 손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그러면 여기에 더 나가서 금융권, 금리 인하에 대한 수익 하락까지 여기 가미가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에너지 산업 내에 금융 익스포저에 대한 우려감이 실질적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에너지 산업이 금융권 내 익스포저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조금 수치화를 표현한 것이 BOK 파이낸셜이 자기 자본의 110%, JP모간이 10% 내외, 시티그룹이 10% 내외의 에너지 산업 금융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금융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국제 유가의 하락이 그 정유기업들만의 문제,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금융권의 위기에 대한 촉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클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 국제 유가와 금융산업은 꼭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우디, 러시아, 미국 각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융시장에 또 위기를 좀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20달러 정도 떨어질 가능성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글로벌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신승용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